두명을 감금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10대 가운데 2명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흉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해 청소년들의 범행 장소는 무인텔이었습니다. 청소년 혼숙 등을 막기 위해 신분 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 안 된 업소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만드는 RE300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통해 전북이 거둘 효과와 과제 등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또래 2명을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가 돼서 1심, 2심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2명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무인텔.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은 또래 여학생 등 2명을 불러내 무인텔에 7시간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올해 만 15살인 여중생에게 단기 3년 6개월,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범죄를 저지른 다른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의 범죄 형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은 관대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을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개별적 사안에서 범행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범죄는 8천여 건으로 5년 사이 30%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사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가해 청소년들이 범행을 벌인 장소는 무인텔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혼숙은 금지돼 있는데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특성상 신분증으로 투숙객 나이 등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를 둬야 하지만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혼숙할 수 없습니다. 업주는 나이 등을 확인해 청소년 혼숙을 막아야 하는데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범행 대부분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졌습니다. 3년 전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또래 남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인텔의 경우 4년 전부터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전주의 한 무인텔. 청소년 숙박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긴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용 등을 이유로 식별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있어요. 무인텔에서 되풀이되는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내일 시범 운영을 앞둔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권 누리는 성명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7명 가운데 인권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형규 전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전라북도에서 행정, 정무부지사를 지낸 퇴직 공무원이라며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인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북 여성단체 연합도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성위원이 한 명뿐이라며 성평등 가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 통합이나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초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전북과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 아리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진휘 기자입니다. 최근 개발계획이 변경된 새만금,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확장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는 태양광을 활용한 발전 사업이, 서남해 해상에서는 풍력을 이용한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만 공장을 가동해 제품을 만드는 아리100 추세에 따라 SK그룹의 2조 원 규모 투자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변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행정구역 통합과 경제협력 등으로 초광역화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전북, 광주, 전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경제연합을 만들기 위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린과 지역균형 뉴딜에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함께 적용하는 이른바 아리300 정책이 핵심 내용인데 1단계로 오는 2034년까지 호남권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초광역 에너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2단계에서는 대규모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탄소 중립을 이루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들이 크게 전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아리300의 생산 유발 효과를 300조 원대로 추산한 가운데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도 큰데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리300은 소비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아리100의 확장 개념으로 200% 초과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를 전초 기지로 삼아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제주도입니다. 전력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만 70차례 넘게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전력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남는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에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과 화력 발전 등에 치우친 지금의 전력 계통을 개선하지 않는 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은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변동성 문제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유럽의 이제 이런 데서는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물을 전기 분해하는 그린 수소를 통해서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남아도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다른 지역에 보내려면 송전 설비를 새로 갖춰야 하는데 이미 경험했듯 대규모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국이 골고루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들을 외부에서 쓰면서 우리 지역 안에서의 갈등은 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스스로 모든 지역이 알이 100이 되어야지 또 알이 300, 500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 어떤 재생에너지 전환의 어떤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이 광주, 전남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오늘 바다의 날을 맞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 309 매립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매립공사가 이루어지면 저어새 등 멸종 위기 조류 20여 종이 관찰된 수라갯벌이 사라지게 된다며 농생명 용지 309를 생태환경 용지로 전환해 멸종 위기종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어류 양식단지 조성이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을 지적하며 농생명 용지 309 일부를 수산 용지로 바꿔 어민들에게 공급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 8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26만 8,8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익산 모 기도원 관계자가 인천 지역 확진자와 만나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기도원을 찾은 교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확진자가 입원했던 익산 모 의료기관 관련 누적 확진자도 4명으로 늘었고 현재 20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익산 자활센터 관련해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사업 참여자 2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 해당 센터는 2주 동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군산에선 우즈베키스탄 국적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5일 채취한 군산과 고창 인근 해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 여름철엔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5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30에서 50%가 숨집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바깥 활동을 자주 못하게 되면서 반려견 비만도 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반려견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6년째 반려견 나리를 키우고 있는 양순국 씨.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반려견의 나이도 많아져 비만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비만에 신경 쓸 나이가 됐죠. 그래서 운동량도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 부족하면 당연히 비만도 생길 수 있고 반려견 비만은 관절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은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고혈압을 유발하게 돼서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려견 비만 예방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국내 생산 농산물인 흑삼과 홍잠 그리고 동해등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에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추가로 흑삼과 홍잠 식품을 섭취한 반려견 그룹은 체중 증가율이 낮았고 동해등해 식품을 먹은 그룹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0%에 이르는 반려동물 기능성 사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성 사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수입성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반려견 비만 예방 식품을 특허 출원하고 기술 이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입당해 내년 2월까지 6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 한해
지방선거, 경선 등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경선 통과를 노리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은 오는 7월까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3월 대선 뒤 석 달 만에 치르는 지선인 만큼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소방본부가 호남권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소방청으로부터 올해 예산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전북 지역 각종 안전사고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자료와 통계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모두 무료로 공개되며 각종 연구와 재난 대비 상품 생산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대학, 산업체 등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또 전북 지형의 지형과 특성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따로 추출해 전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 예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군산시, 전라북도와 협력하고 있고 지역 내 조선산업 기반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리100 산단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만금 개발청이 김제와 부안 지역 매립 개발에 군산 지역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 유인책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더는 군산의 땅을 뺏기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외국민 등 해외 수급자의 각종 변동 사항을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